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팁입니다. 오늘이, 오늘이 목요일이죠. 목요일, 2월 12일 목요일, 어, 저녁 이제 8시, 네, 지나고 조금 전에 애프터마켓까지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그 일이 좀 생겨가지고 밖에 해외에 나와 있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습니다. 몇 시인지 지금 며칠인지 그런 감이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다행히 뭐 시장 분위기가 괜찮다 보니까 그렇게 우려할 만한 일이 생기거나 또는, 어, 뭐 어떻게 대응을 뭘 해야 되는 그런 조바심 같은 게 나지 않고 오늘은 또 반도체 쪽에 엄청난 그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워낙에, 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인데 반도체를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를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또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업종별로 그 종목별로 어떤 종목들 가지고 계시냐에 따라서는 조금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긴 한데 특히 또 코스닥 쪽에 집중해서 갖고 계신 분들은 생각보다 못 간 하루였다고 아마 자평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좀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이제 외국 그 개인들이 오늘 제가 시황 정리를 좀 해드리기 좀 어려운데 어쨌든 개인들이 5조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외국인이 이 3조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이게 어떻게 그 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 시장은 지금 더 상승할 거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주요 세력들이.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이 삼성전자가 막 18만 원 이렇게 가고 이런 7% 넘게 올랐으니까 하이닉스도 뭐 4% 정도 올랐고 이런 분위기는 결국은 삼성전자 쪽으로 집중이 됐기는 했지만 그 이외의 어떤 종목들도 좀 업종이나 종목에 따라 전혀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오늘은 결국에는 반도체하고 이제 금융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2차 전지도 괜찮긴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조금 업종별로 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서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좀 엇갈렸다. 개인들이 좀 다른 어떤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 바이오 쪽이 좀 잘 못 가고 이런 것들이 개인들의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좀 궁금해지는 그런 대목이고요. 지금은 반도체가 오늘은 조금 바이오가 조금 약했는데, 반도체가 아니라, 반도체는 굉장히 강했고, 또 코스닥의 로봇 쪽도 종목별로 좀 다른 흐름이 만들어지고, 업종은 전체적으로 괜찮았지만, 그래서 개인들은 조금 오늘도 헷갈린, 반도체만 선명하고, 바이오는 좀 못 가고, 이런 그 종목별로, 업종별로 좀 다른 움직임들이 있었다는 거, 이거를 주목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0종목을 신청해 주셨는데, 제가 이 여건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특히 오늘 더 심해가지고, 제가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로보티즈, 한미반도체, 현대차, 알테오젠,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이오테크닉스, 한화엔진, 카카오뱅크, APR, 이렇게 10종목을 좀 빠른 속도로 훑어드리고, 이따가 혹시 조금 제가 여유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일정입니다만, 좀 해드릴만 하다 싶으면은, 밤 10시 넘어서 어쩌면 11시 거의 언저리 돼서 시황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 네. 토요일 이 오후가 돼야, 토요일 오후 넘어야 좀 정상이 되니까 그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보티즈 볼게요. 오늘도 1%못 미치게 반등이 나오는, 이건 반등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애매한 그런 상황이라는 건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코스닥이고 하나는 로봇인데, 로보티즈가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또 이런 흐름. 지금 거래량이 한 2, 30만 주대로 뚝 떨어졌다는 건 시장의 관심 밖에 있다는 거거든요. 거래량이 이 100만 주 넘어야 되는 종목인데 지금은 왜 그러냐? 오늘 같으면 반도체 몰빵.
그냥 반도체 사면 돈 되는 그런 상황. 그죠? 그래서 그냥 반도체 쪽으로 돈이 막 몰려가고 쏠려가는 것들이 보이는 하루였을 뿐이에요. 그게 좀 아쉽고. 대신에 좀 중장기로 볼 때는 로보티즈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 당연히 매수해도 됩니다. 자, 일봉을 보면요. 얘가 이제 이런 식입니다. 아래쪽에 60일선까지 밀리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20일선 위로 올라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일선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이 보였지만 윗꼬리를 달고 20일선 아래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일선 밑에 있기 때문에 60일선까지 더 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20일선이 이제 돌파하는 것 같아서 매수를 했다면 그것도 골탕 먹는 상황인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상향을 조금씩 하고 있고 60일선이 아래쪽에서 지금 받쳐주고 있잖아요. 빠져도 그렇게 뭐 많은 어떤 하락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한 6만 원대 후반 그러면 하루 정도 빠진다 하더라도 아마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매수해도 될까요를 물어보신다면 매수해도 된다. 근데 분할해서 사고 만약에 60일선 이탈한다고 하면 다 털어낼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을 먹고 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제자리 찾은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한미반도체 오늘 너무나 애매한 제가 어제도 그랬고 이런 흐름이 나올 줄은 몰랐지만 막상 이런 흐름이 나오고 나니까 굉장히 허탈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세게 이거는 삼전, 하이닉스, 한미반도체에 다 몰렸는데 장 초반에 한미반도체로 확 몰려갖고 튀었다가 완전히 뭐 오늘 시초가에 사신 분들은 그냥 한 20% 정도의 손실을 보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장중에는 삼성전자가 계속 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한미반도체는 빠지고 기관의 매도가 나왔지만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샀고 외국인 폭발적인 매수. 그러면 지금은 한 20만 원 정도 또는 한 1만 원 정도에서는 왜냐면 어제 19만 원이었으니까 한 20만 원, 21만 원 정도에서는 이건 바닥을 잡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바닥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러니까 지금 시초가 대비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바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매수해도 될까라고 하신다면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는 아직도 좀 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삼성전자가 지금 이런 17만 원대에서 18까지 그냥 한 방에 올린다? 이거는 한 20 정도를 목표로 하는 움직임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좀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겁내지 말고 매수하고 대신에 흐름이 깨진다 싶으면 손절할 각오하고 사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일봉 보면은 진짜 완전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는데, 시초가가 24만 7,500원에서 장대 음봉. 왜 도대체 1월 초에도 그랬고,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이렇게 나오는 흐름은요, 좀 더 그 조정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래쪽에 지금 5일선이니 뭐 10일선이니 하는 단기 이평선들이 저 밑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약간 쉬어가는 타이밍이 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 올라갈 길이 멀었다. 이제 21만 원이면은 이건 싼 거예요. 아직 못 간 거예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올라가는 거에 비하면 오늘 24만 얼마까지 튄 다음에 거기서 비중을 줄인 세력이나 개인들은 뭐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그걸 갖고 삼성전자 갈아타는 분들은 대단한 이 수익을 만들어냈겠지만 그래서 저는 매수하되 대응을 하자. 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대응을 하고 혹시 만약에 흐름이 깨지면 손절할 각오하고 매수를 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 현대차 보면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매서운 흐름 나오다가 외국인의 매도가 세게 나오고 이러면서 어제 그 3일 동안 한 10% 올랐던 부분을 오늘 약간 덜고 갔어요. 외국인의 매도가 많이 나온 것이 오늘 약보합으로 마무리한 것에 대한 그 원인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현대차 지금 일봉을 보면은 아래쪽에 21선 부근에서 강력한 지지선 21선조차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50만 원 정도가 바닥이라는 거를 의심하기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다면 50만 원을 바닥으로 지난번 59만 얼마까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 현대차가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들이 기가 막히죠. 지금 아틀라스 배터리를 LG 에너지 솔루션으로부터 뭐 받는다 해갖고 오늘 LG 엔솔이 오히려 튀었는데 아틀라스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퍼포먼스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뭐 당장 다음 분기 이런 게 아니잖아요. 되게 멀리 내다보는 산업 전반의 개조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이 현대차 이제 주가를 사는 건데 지금 21선에 이렇게 붙어 있는 흐름 이거는 저는 되게 좋다고 봐요. 좋은 자리라고 봅니다. 50만 원 바닥이라고 하면 50만 6천 원이면 싼 거죠. 50만 원이 바닥일 때 한 목표가 한 70 정도 잡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보면 기관이 특히 금융투자가 5일 연속 사고 있고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고 오늘 바이오들이 코스피 코스닥 다 그닥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온 것은 외국인들의 매도 때문이 아닐까 싶고요. 자, 알테오젠도 일봉을 보면은 이런 흐름입니다. 위쪽에 분홍색 241선 위로 못 올라가고 아래쪽에 481선이 받쳐주고 이런 상황인데 한 6만 원 정도가 바닥, 한 1만 원 정도가 고점. 지금 현재로선 그렇게 보입니다. 아마 21선에 또 눌리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 알테오젠은 지금 11선 부분에서 이제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인데 위쪽에 21선이 강력하게 누르면서 1월 말에 한번 눌렸죠. 그래서 저는 올라가도 41만 원 정도가 좀 저항선이 될 것 같고 아래쪽에는 481선이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그 3일선, 5일선 이런 자리들에서 이제 좀 지지를 받으면서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온 건데요. 이 기술적으로 보면 이 자리가 뚫리면 481선이 있기 때문에 한 36만 원 정도가 바닥으로 보이고요. 오늘도 사실 시초가가 높아서 그렇지 음봉을 만들어서 그렇지 어제보다 일단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워낙에 다른 종목, 다른 업종들이 강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이제 좀 좋은 거죠. 나쁘진 않은데. 그래서 지금은 좀 관망하는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현대차 아틀라스에 배터리를 공급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외국인 기관에 뭐 매수가 들어왔고 41만 원 회복을 했습니다. 자, 일봉 볼게요. 오늘 왜 좋냐면요. 최후의 저항선이었던 61선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면서 11선, 21선, 61선을 한 번에 다 돌파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위에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한 45만 원 정도 아닐까요? 45만 원이면 12월에 중순 때 있었던 저항선이거든요. 45만 원 정도로 목표로 하면 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포스코 퓨처 볼게요.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그렇게 많이 사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판 것도 아니어서 주가 자체는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4.8%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데 자, 지금 되게 중요한 자리죠. 일봉 보면 23만 원 정도 되는 자리에 이렇게 선명하게 12월 달 또 2월 초 이런 자리에 고점들인데 여기를 딱 돌파하면 전고점 가는 겁니다. 26만 원.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오늘 장대 양봉에 준하는 한 24만 원 가까운 상승이 한번 나와주고 그 다음에 26만 원 이런 식으로 가주는 게 제일 좋다. 여기서 만약에 좀 조정이 나오고 눌린다고 하면은 11선 부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선은 22만 뭐 한 4천 원 그 정도 3천 원 4천 원 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약간 뭐 눌렸다 가더라도 23만 원 돌파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돌파하면 1차는 24만 원, 2차는 26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오테크닉스 볼까요? 이오테크닉스 오늘은 코스피 반도체들의 날이었지만 또 금융투자가 계속 매수해주고 있지만 주가가 많이 못 갔습니다. 거래량도 튀지 않았고요. 이걸 지금 사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일봉 볼게요. 지금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이제 35만 원 정도까지 올라온 21선 부근인데 한번 얘가 눌리면 이렇게 그 21선을 바닥으로 더 안 빠진다는 믿음으로 그냥 21선 가까이에서 매수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음봉 세 번 나왔잖아요.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음봉이 나온다면 그때는 한 10%, 20% 매수. 그 다음에 더 밀리면 한 번 더 매수. 이런 식으로 해서 21선이 이탈하면 손절하겠다. 이런 정도 생각하시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목표 주가 어떻게 하면 될까? 뭐 전고점이죠. 뭐 42만 원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한화엔진 볼게요. 한화엔진 외국인 기관에 양매수가 들어왔고 주가는 3%대 튀면서 거래량도 한 100만 주 가까이 나왔습니다. 자, 일봉 보면은
굉장히 길게 횡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 지지선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반등. 위쪽에는 이평선들이 쭉 줄줄이 있습니다. 윗꼬리 달고 좀 내려왔고요. 그러면 여기서 11선 부근을 좀 깨주느냐? 11선이 얼마냐면요. 56,0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좀 눌렸죠. 11선에서. 그러면 한화엔진은 11선에서 한번 눌린 거예요. 그럼 내일 11선을 한번 돌파하면 5만원대 후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6만원 정도 목표 보시면 되고요. 눌리면 다시 한 5만 3천원 정도까지 다시 밀릴 수 있는 그런 구간. 지금은 횡보하면서 아래쪽을 뚫고 내려가면 버려야 되고요. 위쪽을 뚫고 올라가면 더 사는 그런 어떤 대응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뱅크 볼게요. 카카오뱅크. 야, 지금 금융주들은요, 제가 금리 인하 기조 깨지면 금융주 좋다는 얘기를 작년 말부터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물론 뭐 증권주는 미래에셋증권하고 뭐 몇몇 종목들이 좋은 흐름들이 있고 또 금융주들은 뭐 지금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4인방이 다 좋고요. 여기에 변수, 지금 다크호스처럼 느껴지는 게 카카오뱅크인데 카카오뱅크가 한 달 전에 21,000원대에서 지금 28,000원대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30% 이상, 35% 정도 한 달 만에 올라온 건데 다른 애들 간 거보다는 좀 덜 갔지만 매우 강해요. 대체제 같은 느낌이랄까? 너무나 금융주들 많이 잘 가다 보니까 카카오뱅크 쪽으로 시선을 좀 이제서야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한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카카오뱅크 그렇게 비싸지 않은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봉을 보면요. 지금 이 매물대 28,200원 이런 자리를 간신히 깼죠? 깼다고 봐야 되나요? 이 간신히 이제 지켜주고 있는 건데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를 깨면 위쪽에 이제 29,800원, 그러니까 3만원 정도인데 여기서 바로 3만원 정도를 갈 수가 있느냐. 지금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이 약한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28,200원, 300원 정도 되는 지금 매물대를 지키면서 양봉을 만들면 3만원 정도가 고점, 3만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고 3만원에서 좀 눌릴 것 같고요. 위에 매물대가 기니까. 눌린다면 28,000원에서 꺾인다면 이제 그 밑에 있는 5일선이니 뭐 매물대니 하는 데를 봐야 되는데 그런 자리들은 27,000원 정도 됩니다. 26,000원대 후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 뭐 여기서 빠져도 한 1,000 얼마 정도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종목 관심 있으시면 양봉 뜨면 그냥 좀 10% 정도 샀다가 좀 만약에 3만 원 정도 간다 그러면은 3만 원 정도에서 위로 더 간다고 하면 비중을 더 확대하고 눌린다고 하면 비중을 좀 줄이고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너무 아깝네요. 2월 초 61선 초록색 61선 있는 데까지 바닥까지 내려왔던 21,000원대 이런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였는데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종목을 산다고 해도 지금 저는 지난해 6월, 7월 이때 3만 원대 중후반, 후반 뭐 이런 자리까지 네, 올라가지 않을까 중장기로 볼 때. 네, 지금 이 금융주들이 꺾일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흐름 자체가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네, 그래서 큰 대세로 볼 때 카카오뱅크의 단기 이런 흐름들은 고려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뭐 분할매수 시작하는 거야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APR 보겠습니다. APR 지금 사도 되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외국인이 4일 연속 샀고 기관이 오늘 이제 조금 팔았는데 사모펀드가 좀 많이 팔았고요. 이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왔다는 거는 뭐 작정하고 빼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봉 보면 되게 선명합니다. 27만 5천 원 정도의 매물대, 이건 지지선이기도 하고 저항선이기도 한데 지금은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7만 5천 원을 깨지 않으면 APR은 언제든지 매수해도 되는데 다만 고점 부근에서 눌리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는 건 이 지속적으로 작년 5월부터 5월 달에 7만 원대, 8만 원대 이런 자리에서 30만 원 넘을 때까지 한 4배 올릴 때의 이 흐름, 에너지하고는 좀 결이 다르죠. 지금부터 뭐 4배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그럼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으면 될까? 30만 원 정도가 지금 한번 다녀왔는데 30만 원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이런 자리 27만 5천 원, 28만 원 이런 자리에서 좀 눌릴 때 매수를 한 다음에 목표가 1차 30, 2차는 한 32만 원 정도 잡고
뭐 여유 있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지금은 이런 식으로 흐름이 좀 고점 부근에서 눌리는 또 약세를 보이는 그런 종목들이 여럿 보여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조심하고 또 그 적절히 흐름 깨지고 이럴 때 비중을 좀 줄이고 네,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APR은 급등하거나 이런 패턴을 만들어내기는 좀 어렵고 물론 최근에도 뭐 한 3주 전에 급등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지만 이거는 네,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빠져서 121선까지 하향이 달했던 이런 자리들 20만 원대 초반 21만 원 이런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이제 28만 원대까지 다시 올라온 자리에서는 급등 패턴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27만 5천 원이 바닥으로 다시 30만 원, 32만 원 이런 자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생각해 본다면 또 매수하는 게 적절한 지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분할 매수 그리고 손절가 잡기 이거를 확실하게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네, 뭐 일정이 좀 있어서 온전하게 또 장중에 많이 대응해 드리고 이러지 못해서 좀 죄송하고요. 일단은 오늘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따가 지금 시간이 될지 장담을 못 하겠고요.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내일 아침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네, 일단은 오늘 종목 분석에 최선을 다해서 너무 늦지 않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